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멘토 우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수능을 앞질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 수능을 한번 저도 풀어봤고, 우리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의 그 수능을 같이 이제 코칭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실은 시중에 문제집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왜 다들 수능에 뒤를 쫓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을까? 수능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공부를 하고 수능을 앞질러 가는 공부를 왜 하지 않을까? 왜 그게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이 방법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수능을 앞질러 가는 공부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볼 시험이 수능이에요. 수능은 시험이죠. 시험에 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출 그 패턴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그러면 익숙해지려면 수능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주위의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최근 수능 기출 10개년 문제 풀어보았니? 20개년 문제 풀어보았니? 정말요? 아무도 없습니다. 수능 기출 최근 1, 2년 또는 길어봤자 최근 3, 4년 거 정도는 풀어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딱 시간 재고 실제 수능 보듯이 스스로 풀어보고 이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문제집에서 기출문제 한두 문제 나오고 비슷한 유형 나오고 그런 정도만 이렇게 풀어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수능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달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또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수능 영역, 영어로 치면, 자, 요거, 한 문제, 한 개년 거 푸는데, 1시간 남짓 걸립니다. 자, 요거, 10개 풀어보는 거, 그 어렵나요? 우리 3년을 투자하고 있는데, 네, 벌써 화내면 안 되는데요. 자,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십시오. 10개년 거 저희 지금 뽑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있는데요. 10개년 하고 나면 20개년 거 다 풀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요, 유형이요. 수능은 너무나 고맙게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7번 듣기, 그 다음 18번 목적파, 문제 번호까지 달라지지가 않아요. 문제 유형 틀, 심지어 일러스트까지 상당히 비슷하게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유형이 파악이 안 돼서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온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핑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는 시중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듣기평가 mp3 파일까지 다 나와요. 그거 꼭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 10개년, 20개년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풀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작업을 이제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을 앞질러 가는 공부법 알려드리면요. 수능에서 요하는 능력이 뭔가요? 우리 친구들 문제집 보면요. 문제집 한 면에 문제 몇 개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 문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집에 부록 문제집이 있어요. 이 문제집을 뽀개는 문제집이 따로 또 있는데 그 문제집에서 이 문제 하나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이 문제 한 줄 한 줄에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설명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럼 아이는 이 한 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자, 수능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키워야 될 능력은요. 이 하나의 지문을 보고 정확히 파악을 빠르게 해서 문제 요점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고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문제집 하나에 그 스킬을 기르게 하는 문제집이라면
문제집 하나에 문제가 4개, 6개 이렇게 있어야 아이들이 빨리빨리 풀고, 그리고 나서 내가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스스로 이제 원인을 파악해보고, 뭐 어휘를 내가 모르는 핵심 어휘를 내가 몰랐다던가, 아니면 문장을 내가 해석을 잘못했다던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자기의 부족한 점만 키워서 나가면 되는데, 이 한 지문을 정말 1시간 동안 이 문제에는 이런 형식의 이런 문법이 쓰였고, 이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집들을 보면서 왜 수능이 요구하는 능력이 아닌 능력을 왜 가르치고 있을까? 근데 문제집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사회 이러한 영역들도 정말 독해력, 문해력이 기본으로 깔려야 되죠. 그런데 독서를 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벌써 중학생부터.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수능은 독해력, 문해력을 요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할 시간이 없게 암기를 해야 되고 다른 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 사실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저도 20년 동안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지만 내 문제를 푸는 스킬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떠한 시험도 나의 영어 능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유형만 해서 답을 고르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10%면 내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게 90%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원서를 읽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내가 헨리 앤 머지 정도 AR 1, 2점대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매일 꾸준히 원서를 읽으면서 이해해가고 하면서 점차 내 실력을 이렇게 5점대, 6점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지금 재밌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보통 중학생이면은 우리 센터에서는 한 3년 안에 갑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정도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원서죠. 요 정도 읽게 되면 수능의 8, 90%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해석이 돼요. 근데 나머지 우리가 보통 이제 수능의 난이도를 AR 지수로 이제 환산을 하면 11점대에서 12점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문제는 수능에서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한 AR 5, 6점대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수능 유형을 내가 분석을 해서 유형에도 적응을 해 놨어요. 그러면 1등급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실력을 쌓으면 되지 정말 문제집만 많이 풀고 이 문제집이 쌓인다고 결코 수능 1등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은 그런 내 독해력, 또 어휘력도 내가 풀었던 거 그거를 이제 부족했던 것만 살짝 치고 가면 되지 정말 이제 뺑 돌아가는 수능을 뒤쫓아가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 수능을 앞질러 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가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대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수능이 끝나고 대입이 끝나도 요 정도 읽을 수 있는 내 영어 실력이 남고 수능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 우리 아이들 화이팅! 감사합니다.